안녕하세요. HLB가 10%까지 이제 급등했습니다. 아까는 그 98,000원, 10만원까지였는데 지금 벌써 105,000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 후에 공시를 할 줄 알았는데 장 중에 벌써 공시가 나와버렸습니다. 증권 발행 결과 바로 폴첸이 탑승했다라는 공시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 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공시고요. 실제 발행 금액은 요렇게 290억 원이고요. 납입일은 12월 7일로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폴첸 탑승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폴첸은 HLB 주주님들이랑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정정이 2번 됐는데, 일단 우리가 정정이 어떤 게 됐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계산, 이거 단위 틀렸었거든요. 근데 역시 정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단위가 원래 원으로 써야 되죠. 1000으로 쓰면은 요거 30조입니다. 30조. 그래서 이거 정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위가 틀렸다. 그래서 단위를 고쳤다라고 정정고시가 나온 거고, 이제 단순기재 오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보려는 건 이게 아니고 중간에 나왔던 것을 이제 한번 같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바뀌었냐라고 했을 때는 환율 변동에 따른 정정이 나왔는데요. 정정 전이랑 후랑 뭐가 달라졌냐면은 여기 주식 수가 달라졌습니다. 32만 주를 줘야 되는 게 더 줄었죠. 그러니까 HLB 입장에서는 주식을 덜 주고서도 이거 권리를 사오는 거니까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금액도 줄었습니다. 원래는 그 320억을 줘야 되는데 지금 290억을 주고 권리를 사오게 된 거니까 HLB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환율 변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 환율을 보면요, 그 내려가고 있는 것을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1,200원, 1,280원까지 찍었었다가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1,08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왔죠. 지금 1,100원대에서 1,080원까지. 이거 환율이 이제 하락했다라는 건데, 환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현재 환율이 1,000원이다 라는 것은 1달러랑 1,000원이랑 동등한 값어치를 갖는다. 그러니까 교환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이해할 때 화폐도 물건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수입하면 화폐는 수출하는 것입니다. 화폐를 수입하면 그 대가로 우리는 물건을 수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화폐도 교환할 수 있는 것인데요. 물건도 교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도 물건도 전부 다 교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서 그렇지 교환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기능 중에 뭐 가치 저장 수단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물건도 가치 저장 수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환 수단으로 화폐는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과거 물물 교환하던 번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화폐가 탄생했고 물물 교환하던 시절에 비해서 화폐는 굉장히 거래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가 집에 있는 쌀 가져가서 물건을 사려 할까요? 그래서 그만큼 화폐는 편합니다.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화폐는 뭔가 특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스테레오타입이 생기게 되었는데 결국 교환하는 데 사용한다고 중심을 잡고 이해하면은 환율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 환율 하락,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왜 폴첸에게 주식수를 더 적게 줘도 되는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달러의 가격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여기 보면은 1,082원이 적혀있죠. 달러의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1달러를 살려고 할 때 1,082원을 주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가 얼마냐? 1,000원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율이 올라서 만약에 이게 2,000원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1달러가 2,000원이 되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전에는 1달러를 사려면은 이제 1,000원을 주면 교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달러를 사려면 2,000원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똥값이 된 거죠. 그거를 이제 원화 평가 절하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전에는 1달러를 교환하려면은 여기 1,000원이었는데 이제는 500원이 되었습니다. 500원만 주면 되면 예전에는 1달러에 1,000원을 줘야 됐는데 500원만 주면 되니까 개이득이죠. 그러니까 원화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화 가치의 상승입니다. 원화 평가 절상이죠. 지금 환율은 이런 상태입니다. 반대로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상승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달러가 똥값이 되고 있다. 원화가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1,100원을 줘야지 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더 싸게 1,080원만 줘도 달러를 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표현 중에 이제 똥값이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지 진짜 똥값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떨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원화 가치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 하락 배경 하에서 폴첸에게 줄 주식수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 전에는 원화로 표시되는 주식을 더 많이 줘야 했는데 환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니까 원화가 좋으니까 주식을 덜 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환율 상승, 환율 하락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
하락한다는 거죠. 원화가 평가절하된다라는 것이고, 자, 지금 상황은 환율 하락입니다. 환율 하락은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고 원화가 평가절상되는 것이고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잘 되었는지 한번 예시를 여기 들어보려고 하는데, 자, 일본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화가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환율이 상승하고 있으면은 환전하는 게 나을까 아닐까?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여기서 엔화 환율 상승이라는 것은 달러 대비입니다. 원화도 달러 대비입니다. 그래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이 엔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상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엔화가 지금 똥값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화가 조금 더 강세, 상대적으로 강세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원화가 좋구나, 그래서 원화로 더 많은 엔화로 바꿀 수 있구나, 그래서 바꾸는 게 좋다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원화가 강세다, 원화가 좋구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일 때 다른 국가 화폐를 교환하는 게 이득입니다. 왜냐하면은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전에는 2,000원, 뭐 1,100원을 줘야지 달러 하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달러를 받는데도 더 적은 돈을 줘도 되잖아요. 1,082원만 줘도 달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득이고,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손해죠. 왜냐? 외국인이 가진 외국 돈을 더 많이 줘야 원화를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폴첸 입장에서는 원화가 지금 강세일 때, 폴첸은 외국인이죠? 그래서 기존에 받기로 한 만큼의 주식수를 받으려면은 더 줘야 되죠. 그러니까 외국 돈을 더 줘야지 똑같은 한국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돈으로 된 주식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폴첸 입장에서는 기존에 받으려고 했던 요 320억 원, 그러니까 32만 주 이렇게 받으려고 한다면은 원화가 강세일 때는 자기 돈, 외국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금은 정해져 있죠. 계약하기로 한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맞춰서 덜 받게 되는 겁니다. 주식수도 그리고 금액도 마찬가지로 원화 표시 화폐를 덜 받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걸로 주식을 사는 거니까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자면요, 그 폴첸은 외국인이죠. 달러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대비로 봤을 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그 원화가 강세니까, 원화가 좋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달러로 원화를 바꾸려고 하니까 분하다, 돈을 더 줘야 원화를 살 수 있다니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정공시에서 주식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금액이 줄어드니까 주식수도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HLB 입장, 그리고 HLB 주주님들의 입장이죠. 에서는 그 주식을 덜 줘도 되니까, 폴첸에게 주식을 많이 주면은 그 희석이 되잖아요. 근데 주식수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주게 되니까, 자, 주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폴첸이 탑승을 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1년간 보호요소가 걸려있고 평단가는 98,000원에 들어왔다라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폴첸은 그 물질 특허를 가지고 로열티를 따박따박 받아 먹기보다는 HLB와 함께하는 것을 택했다라는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다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더 나은 게 뭔가,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가 결정을 한 거겠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